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릴게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토요일 생생해서 이고은 박사님이 읽어주는 마음. 오늘 제가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생생에서는 처음 배워,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네. 근데 이상하게 뭔가 네네. 이때까지 호흡을 맞춘 것처럼 오. 네, 느낌이 좋습니다. 역시 사람 마음을 너무 잘하세요. 제가 조금 새로운 코너고 또 교수님을 이렇게 방송에 처음 뵈니까 살짝 긴장했거든요. 그러실 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긴장을 또 말 한마디로 또 풀어주시네요. 예. 워낙 또 사람 마음을 잘 아시는 교수님이세요.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요. 사람 마음 아는 게. 네, 예. 어려우니까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네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참 잘 알면 더 좋을 텐데 그것도 참 어렵고. 네, 알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거 이게 아마도 예의이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한 수 배우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대표 감각이라고 하면 5가지 오감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시각부터 해서 후각이나 촉각까지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어떤 감각이 있냐면요. 뭐 평형 감각이라든지 내부 감각, 뭐 이렇게 네. 위장이 움직이는 이런 감각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런 감각들 중에서도 미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각 중요하죠. 네, 그럼요. 이 입맛이라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감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심리학이 아니라 생물학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사실 생물학과 심리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 하는 우리의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 심리의 시작이 사실은 이런 감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기초 작업이 이 감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이 감각과 심리학이 또 관련이 있고 또 감각 중에 미각이 또 심리학과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각하면 보통 입맛, 맛보는 거 이거 가장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여름마다 절망에 빠지는 이유도 이 먹는 걸 좋아해서. 네. 뭐 두루두루 다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네네. 시원한 밀면, 그렇죠. 비빔 밀면에 빠져서 아. 주 1회 2회는 꼭 먹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플라 그러네요. 벌써부터 점심때가 아닌데 아직은. 타고난 또 부산 사람이지 국밥류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입맛이 좋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보통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기도 하고 또 일면 요즘은 좀 많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냐 이런 말들도 좀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예. 이야기들을 하죠. 네네. 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 자체는요, 생명체에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섭취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또 바꿔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입니다. 그래요? 예, 나쁜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섭취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어떤 행위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먼저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게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럼요. 예, 아무거나 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잘못된 것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도 이 네. 음식을 섭취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오. 위험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또 맛을 보고 우리는 또 이게 또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본능이죠.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또 위험한 걸 또 피해서 먹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 그래서 냄새가 조금만 이상하거나 싫어. 생긴 건 이상해도 우리가 뭐랄까 역겨움이라는 걸 네네. 느끼잖아요. 네네. 이렇게 토할 것 같은 오. 예, 그런 것들이 다 생존에 연결되어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게 먹는 거 미각이 좀 자신이 있었는데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맛 하면 또 제가 또 아이 있는 엄마라서 네. 너무 달라요. 아이와 또 우리 집의 어른의 그 입맛이 다르죠. 아이들과 어른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발달상의 어떤 특성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생후 12개월, 1년이죠. 예,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네. 이건 치아가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생후 12개월 이후부터는 점차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떠먹여 주는 것을 받아먹기만 하지 않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음식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맛 없으면 인상을 쓰고 아우, 싫다고 뱉어내고 너무 뱉어내요.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네. 이때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극이 약한 밋밋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열량이 높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고요. 채소를 싫어하는 경향은 본능이라고 해요. 본능이군요. 네. 오. 대략 한 80%에 가까운 아이들이 채소를 기피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야채를 유독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아이들의 75% 정도가 채소를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예. 아. 이 채소에서 나는 특유의 쓴맛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 미각이 조금 둔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쓴맛을 싫어하는 이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채의 그 식감과 쓴맛을 네네. 기피하는 것이 예,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네네. 채소 쓴맛 하니까 그 우리 지역에서는 머구라고 하는데 머위 네. 머위 너무 맛있잖아요. 네.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애들은 지금 안 먹죠. 안 먹죠. 이게 음식이냐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보면 궁금해서 이렇게 입에 살짝 넣고 한 번은 씹어요. 네, 근데- 그럼 바로 네, 뱉어내죠. 인상을 확 쓰잖아요. 이렇게 소화할 수 없는 어떤 쓴맛을 느낀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어릴 때 그 그랬죠? 머구의 쓴맛을 싫어했던 것 예, 같아요. 젓갈 이런 걸 왜 먹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맞아요. 짜고 네. 살짝 비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찾잖아요. 먹고 싶어서. 야, 미각으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진짜. 그럼요. 네. 그리고 신맛을 즐기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5살에서 한 9살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 시기가 되면 고농도의 새콤한 맛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쓴맛이나 떫은 맛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강할 때라고 해요. 네네. 사람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과당이 있는 단맛을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마도 떫은 맛은 독성과 관련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거부하도록 우리가 진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네. 정말 제가 오늘 크게 하나 배우네요. 무조건 먹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또 반대로 어떤 달콤하고 그 새콤한 걸 맞아요. 왜 이 맛있는 걸 엄마 싫어해 하나 먹어봐 할 때 되게 많거든요. 나는 싫다. 이게 각자의 그 본능이네요, 진짜. 그럼요. 오. 예, 발달 단계에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입니다. 네네.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바뀌게 되고. 야, 우리 쌍디들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재미난 마음의 이야기 이어드릴게요.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네,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야, 미각, 사람이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잘 알게 되면. 네, 맞아요. 모르면 조금 오해가 생기고 억지로 먹이고 억지로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생기겠지만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미각에 네. 대해서도. 알게 되면 존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 싫어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네. 싫어하는 걸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예, 좋아한다는 걸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네네. 그런 거죠. 아, 처음에 미각 먹는 거랑 또 심리가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했을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쪽 심리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의 마음, 상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미각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입맛도 사실 변하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크게 바뀌나요? 보통 사춘기 아이들도 어머니가 임신 중에 먹던 음식이나 아니면 아기 때 좋아하던 음식을 선호한대요. 그러다가 대략 한 20살 정도 사이에 음식 선호도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은 어떤 음식에 노출되느냐, 즉 환경인 거죠.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접하는 음식이 달라지고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회적인 압력 등에 의해서 커피 같은 쓴 음식도 좋아하게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20살 넘어가면 커피도 먹게 되고 술도 마셔보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각이 많이 바뀌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쓴맛에 더욱 민감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예, 이건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맛과 떫은 맛에 예민하도록 진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독성을 기피하는 어떤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요. 야, 그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독성을 기피하는 본능적인 반응. 네, 역시 엄마는 위대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와, 이런 진화도 너무 오, 이렇게 해서 임신 중에 쓴맛, 떫은 맛을 조금 싫어하게 된다. 싫어하게 되고 더 예. 예민하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그 맛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또 어떤 원리에서 맛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네, 혀에는 미각유두라는 어떤 돌기가 있어요. 토돌토돌한 돌기가 있는데 여기에 위치한 미뢰에서 맛을 느끼게 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네. 맛을 느끼게 되는 건 물이나 침에 녹은 물질이 미뢰에 자극을 가하면 여기에 분포한 미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고요. 네. 이 흥분이 미신경을 따라서 두뇌로 전달이 되는데요. 미각의 기본이 되는 맛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렇게 네 가지고요. 네네. 감칠맛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마미라는 게 있잖아요. 오. 예, 그 밖에 여러 가지 맛은 이 네 가지 맛이 혼합돼서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모든 맛에 민감한 건 사실이지만 특히 단맛과 짠맛의 역치가 우리는 좀 낮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단짠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민하다는 건데요. 최고죠. 단짠. 네. 실제로 느끼게 되는 이 음식의 맛은 이것들의 어떤 조합에 의해 복잡한 것으로 온도 감각이나 혀의 촉감이나 혹은 후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미각에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음식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본능적인 반응을 보게 된다면 중학교 때 아마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PTC 그 액체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혀에다가 대보면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쓰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교수님한테는 솔직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날 듯 말 듯 하네요. 예. 저는 이걸 굉장히 쓰게 느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반에 한 3명 정도는 쓴맛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예. 이 맛에 둔감한 사람을 PTC 미맹이라고 하고요. 서양인에게는 한 30% 정도 볼 수 있고 동양인은 한 10%안 된다고 해요. 예, 미맹은 유전 법칙에 따른 열성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용액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 느끼지 않는 분들은 반대로 쓴맛을 네, 그렇죠. 많이 드시겠네요. 많이 네. 써도 맛있게 이렇게. 이 쓴맛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민감하지 않은 쓴맛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섭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또 미각에 또 개인적인 또 차이가 네. 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퀴즈 하나
주실래요, 교수님?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로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쓰죠. 네.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감탄고토, 2번 고진감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발음하기가 입에 안 익네요. 하나는 또 반대로 또 살짝 입에 좀 익숙한 게 있죠. 네. 그게 정답일까요? 네. 자,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의 사자성어 무엇일까요? 1번 감탄고터 발음이 2번 고진감래. 자, 어떤 게 정답인지 샵 2302번이고요. 건당 50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You and I think it was springtime when we first met, right? Just seems like yesterday, you know? Well, I know one thing for sure. We came this far. About time it's nothing. I'm taking the functions, looking at the mixtapes. You wanna be a Superman, never be the same. Screaming out your name, me love attack, and I feel you like a blackjack. 퐁당퐁당 너를 처음 보고 난 두근두근 빠져버렸지. 달콤달콤 너의 눈을 보고 난 어쩔 줄을 몰라버렸지. 웃기지도 않게 불쑥 내게 널 잡아볼까 나 어떡해. 어쩜 내 모습이 내가 우스워. 널 닮은 모습이 점점 더 우스워. 또 스르륵 네가 날 기다려 다가와줘. 날도록 네가 달콤해. 사랑하기 너무나 사탕 같은 어쩔 수 없는 건 꽉고와 입술 끝나. 네, 생생라디오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마음라디오 4부에도 계속 이어드릴게요. 자, 퀴즈 정답 알려주셔야죠.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사자성어. 교수님 정답은요? 네, 고생 끝에는 낙이 와야 되겠죠. 와야죠. 와야 됩니다, 진짜. 네, 2번 고진감래입니다. 네, 고진감래 꼭 옵니다. 그렇죠. 쓴 네. 것 뒤에 단 거. 좀 힘들다 싶으면 언젠가는 달콤한 어떤 것이 꼭 네. 옵니다. 와야 네. 돼요.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 오겠죠. 싶을 때 오겠죠.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마음 라디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눈으로도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코로도 맛을 보고 이게 또 시각과 후각이 미각에 도움을 주겠죠. 네, 네.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아우, 좋죠.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데코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날이 갈수록 그렇죠. 예. 네네. 잔도 신경을 쓰고, 맞아요, 맞아요. 접시도 예뻐야 되고, 네네네네. 네. 그게 다 맛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음식의 맛은 단지 미각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음식의 생김새를 통해서 맛을 평가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맛을 예상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음식의 맛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때 여러 가지 감각이 연합해서 맛을 해석하기 때문에 같은 맛이라도 다르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맛에는 특히 후각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하죠. 네. 냄새 그쵸? 네. 예. 후각이 같이 작동을 해야 비로소 맛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맛을 느끼는 데는 먹기 전에 맡는 냄새뿐만 아니라 입에서 씹고 삼키는 중에 코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 냄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맛은 음식을 먹는 사람의 침 상태나 호흡이나 씹는 속도나 횟수뿐만 아니라 컨디션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음미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 그 음미하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 음식을 음미하는 건 미각이나 후각뿐만 아니라 음식이 씹히는 촉감이나 온도, 색깔, 자극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네네. 음식의 온도도 음식의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끝의 온도를 높이기만 해도 혀는 약간의 단맛을 느끼게 되는데 오. 예, 이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갈수록 강해진다고 해요. 네네. 반면에 5도 정도로 냉각시키면 신맛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단맛은 온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느끼고 네. 짠맛은 온도가 낮을수록 크게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는 시럽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저 귤도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귤도 좀 따뜻하게 따뜻하면 하면 당도가 높아진다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마미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우마미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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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가지 맛 이외의 우마미. 이게 감칠맛이라는 게 MSG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네네.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우마미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는데 네. MSG 있잖아라고 하면 모두가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 이게 제5의 맛이라고 해서 지금은 좀 중요한 맛이 됐어요. 근데 이 우마미에 대한 학설을 보게 되면 재밌는데요. 1900년도에 이 일본에서 이케다라는 박사가 해초 수프의 특이한 맛을 발견하게 되고 오. 이 맛을 유발하는 분자를 분리해낸 뒤에 우마미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우마미는요, 일본어로 맛이 좋다라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해요. 네. 네. 이 이케다 박사는 4대 기본 미각을 어떤 방식으로 섞어도 우마미의 맛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또 다른 1차적인 기본 미각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네. 1997년에 와서는 미국에서는 이 동물학자, 과학자들이 동물의 혀에 특정 미각 돌기가 유독 MSG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5의 미각이 맞는 것 같다라고 명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일종의 고기 맛이 난다고 해요. MSG 하면 우리가 다시 그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소고기 맛 먼저 생각나죠. 그 맛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종의 고기의 육수 같은 맛을 예, 느낀다고 해요. 네네. 조금 더 음식을 먹고 싶게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한 맛인데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 식품 업계에서 생산한 과자나 각종 식품에 엄청나게 첨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케다 박사의 발견 이후에 많은 요리에서 이 MSG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네. 치즈나 토마토 소스나 육수, 간장 등과 같은 자연식품에도 사실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예, 사람들이 이 육류를 즐기는 이유도 결국은 이 MSG 우마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196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과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용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네. 95년 이후에는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도 우리는 사실 이 MSG의 자체에는 크게 나쁜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많이 쓰고 있고요. 네네네. MSG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MSG 자체의 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다른 그 특정 음식에 약간의 상한 음. 정도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맛이 너무 강하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나쁘게 섭취될 수 있다라는 위험도가 좀 있다. 이렇게 네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우마미도 참 개인차가 클 것 같아요. 예,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 또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우마미 MSG 맛이 너무 나서 나는 싫다는 네, 분도 밥을 계시고.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또 나는 우마미가 느껴져야 이게 이 맛이지 하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우마미에도 참 개인차가 교수님은 어떠세요? 우마미. 저는 적당량은 적당량. 있어야 예. 이게 좀 맛있다라는 예. 걸 느끼지 않나 싶어요. 예.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좀 인기가 많은 식당에 네네. 가보면 특유의. 예, 이 맛이 있구나 있죠. 하는 예. 걸 우리가 알죠. 예. 그거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취향에 따라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숨겨놓고 쓰세요. 이걸 요리에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노란 고무줄에 이렇게 묶어서 숨겨놓고 조금씩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엄마 당당히 쓰라. 너무 많이는 쓰지 말고. 이렇게 좀 생소하지만 우마미 이 미각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나쁜 일 있어 왜 그래 아무 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청아 여기 적어줘. 다 아는 너인데 넌 왜 피해 진작 몰라줘서 미안해 누구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넌 생각해봤는데 한 번 들어볼래 여기 종이랑 볼펜 줄게 하고 싶은 말 적어줄래 사람 이름이든 아주 나쁜 말이든 널 아프게 했던 모든 걸 약속해줘 my friend 말할 수 없다면 아무도 모르게 여기 적어줘 여기 적어줘 아무도 모르게 내가 버려줄게 이리 줘 그 종이 검은 볼펜 I'm serious. 손바닥 색감 맺힐 때까지 써볼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1부터 100까지 yeah. 씩씩대며 적는 날 기다리는 넌 쓸쓸해 타지 Baby I just can't hide 내 표정과 뾰루퉁한 자, 우리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요 미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각 참 관심도 많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이번에는 저 참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네. 매운맛, 떫은 맛이 대표 맛 중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대표 맛이 아닙니다. 왜요? 이게 흔히 맛이라고 말하는 매운맛이나 떫은 맛과 같은 감각은요. 네. 미각 세포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통증 신경이나 촉각 신경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매운맛이나 떫은 떫은 맛은 맛. 피부 감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통증이라는 거죠. 네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따갑다가 조금 있으면 입안에서 얼얼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엄청 얼얼하죠. 이걸 좋아해서 사람들이 먹는데 네네. 이것은 통증 신경세포가 2단계에 걸쳐서 신호를 두뇌에 보내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첫째는 매운맛을 느끼자마자 약 0.1초 만에 대뇌로 위급 상황에 대한 경보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네. 혈압이 올라가고 체온이 확 올라가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더워져요. 네. 얼굴도 때로는 빨개지고. 땀도 예. 나잖아요. 땀도 나죠. 네, 그 다음에는 지연 통각이라고 해서 얼얼해지는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은 매운맛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떫은 맛은 또 좀 다른데요. 떫은 맛은 맛이라기보다는 입안의 점막이 수축되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꺼끌꺼끌한 느낌이 떫은 맛이잖아요. 네. 이게 입안에 있는 어떤 그 혈관들이 쫙 조여지는 느낌이 바로 떫은 맛이라고 해요. 아, 맞아요. 떫은 맛을 기억해내니까 막 쪼여드는 이런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예, 맞아요. 수축되는 느낌을 네네. 받죠. 이 떫은 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인 타닌은요. 네. 이게 타닌은 사실 와인에 좀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분자량의 500 이상의 어떤 식물성 폴리페놀의 통칭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떫은 맛이 이 쓴맛이나 매운맛 등과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을 우리는 아린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네네. 떫은 맛 하면 덜 익은 감. 맞아요. 오. 덜 익은 감, 그다음에 그 생밤의 안쪽. 맞아요. 네, 맞아요. 껍질과 맞닿아 있는. 맞아요. 네, 그리고 와인의 떫은 맛. 아. 네, 그 맛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맛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맛은 또 있는데요.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는 화한 맛이. 예, 화하다. 화한 맛. 예, 맞아요. 네네네네. 예, 멘톨이라고 하잖아요. 오. 예. 그런데 이런 박하 성분이 침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해서 입안의 점막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형태다. 이렇게 오. 보여지는 겁니다. 네. 최근에는 박하의 성분인 멘톨이 차가움을 느끼는 신경을 직접 자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네네. 자일리톨과 같은 당 알코올은 이 단맛과 함께 시원한 느낌을 유발하게 돼요. 네. 여기에 굳이 맛이라는 말을 붙이면 차가운 맛, 화한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피부 감각의 일종인 온도 감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음. 매운맛, 떫은 맛, 아린 맛, 찬맛 이런 맛들은
혀의 미각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맛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혀의 미각 신경에 작용을 함으로써 네네. 느껴지는 것만으로 이 맛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밝혀진 맛은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우마미 이렇게 5가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대표인 그 미각에 우마미는 들어가는데 네. 매운맛, 떫은 맛은 안 들어가네요. 네, 매운맛, 떫은 맛, 그리고 화한 맛. 화한 네, 맛까지.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미각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무뎌지나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눈이 나빠지고 또 청각도 안 좋아지듯이 미각도 조금 무뎌질 수 있네요. 그렇죠? 네. 할머니 음식을 먹게 되면 예전보다 좀 간이 안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간이 예. 좀 달라지는 경우. 예, 있어요, 그게 이제 맛도 미각도 노화를 겪으면 조금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어떤 감각도 노화에 따른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시기가 남성은 40대 초반이라고 하고요. 네네. 여성은 50대부터라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노화에 따른 미각 기능의 감소는 혀에서 두뇌 미각 중추에 이르는 자극 전달의 전도 기능이 감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네네. 또 나이가 들면서 입안의 점막이 얇아지고 입안 점막 혈관의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랄까요?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미각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짠맛을 느끼는 기능이 먼저 떨어진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짜고 강한 음식을 찾으려고 하고요. 간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폐경기가 되게 되면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쓴 음식을 더 즐겨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남성과 여성 공통으로 나이가 들면 쓴맛 중에서도 지방이 약간 섞여 있거나 살짝 달달한 맛이 섞여 있는 쓴맛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건 놀랍게도 항암 성분이 있는 식품은 대부분 이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항암 효과가 있는 쓴맛의 식품들을 좋아하도록 우리가 진화한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그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맛을 좋아하게 되는. 네, 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어떤 쓴맛, 그것도 항암 효과가 있는 쓴맛을 좋아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네. 나이가 더 들수록 점차 다른 미각 역시 감소를 해서요. 모든 맛의 인지 능력과 식별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20대 여성과 노인의 입맛을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네. 이 결과를 보면 단맛은 2배 정도, 그리고 짠맛은 5배, 신맛은 4배, 쓴맛은 7배로 강한 자극을 줘야 노인들은 이 20대 여성이 느끼는 만큼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약을 장기간 복용한 노인의 경우에는 짠맛을 인식하는 능력이 너무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네. 예, 이러한 미각의 변화는 노인들의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돼서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각에 의존한 맛을 찾기보다는 영양소나 이렇게 짜여진 어떤 식단에 따라서 식사를 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이고은 박사님과 오늘 미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미각도 달라지고 또 개인차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조금 이해하게 되고 네. 알게 되고 네. 코너 시작할 때보다 많이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코너 속의 코너 이어드릴까요? 네,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죠. 반가운 이야기 들려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예, 노중훈이라는 작가의 할매 밥 됩니까?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되게 재밌죠. 네네, 할매 밥 됩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네네, 할매 밥 됩니까? 예, 네. 할매 밥 됩니까? 라는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노포에 해당하는 식당,
특히 할머니 식당 27곳을 소개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식당을 좀 알고 싶어서 책을 들췄다가 이 책이 일반적인 맛집을 소개하는 책과는 좀 다르구나를 제가 느꼈는데요. 네.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지역에서 그 식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어떤 식당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달까요? 예, 그래서 좀 재밌는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의 작가의 말이 좀 인상적인데요.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두어 가지 당부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매 밥됩니까는 맛집 책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맛집이란 단어를 좋아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책에 나온 식당들을 찾아가서 음식 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외람되지만 할매 밥됩니까가 우리 이웃의 노동기로 읽히면 좋겠습니다. 멋진 책 추천까지 우리 이곤 박사님이 해주셨어요. 오늘 정말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최인한, 구성의 하민정, 저는 성은진이었고요. 여러분은 김아라의 생생라디오 토요일 함께 하셨어요. 내일 봬요.